인천세종병원 진료지원부 윤정우 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우 부장님은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겸임 교수 및 대한심장호 물리치료학회 강사로 역임 중이시며 현재 인천세종병원 진료지원부 부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윤정우 부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윤정호라고 합니다. 예. 아까 과장님이 막 강조하셨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큰 병원이 어딜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인천 세종병원 얘기한다는 거. 과장님이 쑥스러우신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얘기해야지 왔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예방이 되더라라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는 뇌도 하나의 기관이라는 거, 우리 신체의 한 기관이라는 거, 그다음에 뇌는 생각하는 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또 위장계하고 뭐 소화기계처럼 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뇌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는 신체 기관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뇌 구조가 있고요. 거기 안에는 신경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면 각 부위마다 뇌는요 앞쪽은 약간 전두엽이라 하는데 감정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말을 이해하거나 혹은 어떤 청각과 관계가 있고요. 또 뒷부분은 시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뇌는 각각의 영역들이 있어서 어디가 다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그 기관은 혈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능도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는 이렇게 각각의 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죽거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기관 구조들이 다시 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눌하지만 다 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뇌는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했거든요. 뇌는 우리가 사고한다라고 하는데요. 사고 같은 경우는 무슨 걸 의미하냐면 깊게 생각해서 골똘히 생각해서 어떤 문제 해결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골똘히 생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인지란 모든 정신적 과정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인지 영역에는 어떤 주의력, 주의하는 거, 어떤 집중하는 거, 또 감각과 운동 기술하는 거, 그다음에 언어에 관계된 거, 시각, 뭐 기억력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사고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다 뇌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지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고가 안 되게 되고 사고가 안 되면 행동이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은 뇌에 손상이 있다고 보게 되고 뇌에 손상이 있으면 나중에 가면 활동을 안 하시고 않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는 다양한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담당 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쪽은 감정이라고 했고요. 양쪽 옆은 말하기라던가 어떤 생각하는 거, 말을 이해하는 영역이라 했고요. 이쪽 뒤쪽은 막 시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들이 다양했었죠. 어떤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반심,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언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감각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의식이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면 마비와 함께 삼킴 장애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상생활을 한다던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고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바로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소성은 뭐냐 하면 어떤 외부 자극이라던가 혹은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뇌 기능이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신경세포 수준에서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뇌졸중이 발생하면 빨리 큰 병원, 세종병원에 오시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뭐 약물 치료라던가 어떤 시술 같은 거 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증상이 남게 되면 다시 재활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 재활치료하는 게 저희 부서인데 그런 재활치료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운동함으로써 뇌 가소성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어떤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전체적인 재활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어떤
그 뇌졸중 환자분들에 대한 재활 과정이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기도 하고요. 따라서 뇌 가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습을 하기 통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학습하면 무슨 공부하나 싶으신데 그게 아니라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언어 치료를 하게 되고 혹은 삼킴에 문제가 있으면 삼킴과 관계된 것들을 자꾸 학습하게 만들고 또 운동장애가 있으시면 운동을 학습하게 만드시고 생각이 안 됐으면 학습하게 만드는데 그런 학습을 하게 되면 신경과 신경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소성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를 계속 하게 되면 더 많은 신경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가 회복한다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 뇌에 있는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부분을 자꾸만 발달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어떤 잃어버린 기능들을 찾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입니다. 따라서 어떤 뇌졸중이라는 게 발명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치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방입니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쪽이 불편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운동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되고요. 되게 좌절이 많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방하는 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릴 건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뇌를 젊고 아주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뇌를 젊어지게 하고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 비결.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이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게 운동하는데 뭐를 많이 쓰지? 보세요. 운동을 하려면 내가 밖에 나가면 시각을 봐야 됩니다. 그럼 내 후면을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주위를 살펴야 됩니다. 청각이라던가 이런 거 다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뭐죠? 바닥에 어떤 촉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다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뇌는요. 모든 부분이 다 활동을 합니다. 또 운동은 되게 좋은 뇌를 젊게 하고 좋아지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은 뇌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뇌는 다양한 우리 몸을 치료하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게 분비를 더 많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운동은 뇌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신체 기관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던가 뼈, 폐, 혈관을 강화하게 되고요. 이런 강화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는 인지관계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뇌에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운동을 하면 주요 신경학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혈압을 낮출 수도 있고요. 혹은 혈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신경절단 물질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신경학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첫 번째로 인지기능 개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증가합니다. 우스갯소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청주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죠? 그런 얘기처럼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회복력을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는 내성도 아주 향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어떤 것도 인지 개선까지 되거든요. 따라서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조기 사망률, 어떤 사망 원인 이런 것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 우울증, 어떤 불안감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반 5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70%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고 그 외에 어떤 낙상을 예방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대장암 이런 것도 발병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은 아주 많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 운동하는데요. 저 맨날 해요. 아니 많이 걸어요. 하루 종일 합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기다가 잘 하시라는 걸 붙이고 싶거든요. 운동을 하되 좀 더 효과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씩 말씀합니다. 먼저 그럼 신체 활동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운동은 신체 활동은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 이거는 다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가사일을 한다던가 화단을 굽힌다던가 아니면 일을 한다던가 걷는다던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동이라고 하면요. 뭐가 붙냐면 계획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반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냥 한 번 하거나 지나가거나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걷기 한다고 한다면 나는 10시부터 11시까지는 매일 걸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분들하고 말씀 나누시면서 돌고 왔다 나는 열심히 만보를 걷고 왔어 라고 하지만 그냥 이거는 한 번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도 있고 뭐 저항 운동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그래서 그중에 가장 좋은 건 걷기를 많이 권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중 운동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운동을 어떤 가입을 해서 내가 일주일에 3번은 꼭 해라고 한다면 그건 운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뭐 근력 운동.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뇌졸중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마비가 돼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근육이 약해져서 못 걷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나 힘들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문제가 있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항 운동도 반드시 해야 되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의 강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 수준에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저강도에서 힘들지 않다라는 범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 힘들어 하는 정도로 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일상생활 수준과 고강도를 반복하시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면 걷더라도 그냥 쭉 걷는 게 아니라 좀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또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는 게 훨씬 더 혈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 그럼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걷기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어떤 큰 근육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좀 더 리듬감 있게 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철퍼덕 걷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그리고 좀 튕기듯이 걷는 걸 좀 권하고요. 그리고 좀 리듬감 있게 이렇게 퍼져서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리듬감 있게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난 9시부터 10시 혹은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정도는 걸을 거야. 근데 그 1시간을 한 번에 쫙 걷는 게 아니라 중간에 2번은 쉴 거야 라고 하고 하루에 매일 하시는 거면 그거는 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뭐 스트레칭도 있을 거고요. 뭐 어떤 이런 타이치 같이 좀 뭐 이렇게 요가처럼 그런 운동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치료사 선생님과 같이 하는 운동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그건 정말 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운동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운동은 너무 좋은 거니까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운동도 약처럼 오남용 없이 부작용 없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요. 안정성부터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아주 붐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맨발 걷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너무 좋다고 하고 아마 뭐 지자체 같은 데도 막 맨발 걷기 막 이런 트랙도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뭘 얘기하려면 안정성. 60세 이상 봤을 때 혹시 당뇨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되게 많으시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뭐가 중요하죠? 네, 상처, 발 건강 되게 중요하게. 근데 내가 당뇨가 있는데 불구하고 맨발을 걷고
근데 거기에 진짜 고운 것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어떻게 알아요? 어젯밤에 거기 돌을 누가 좀 좋아하는지. 저희 엄마도 당뇨가 있으실 때 좋다고 하시면서 막 걸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뽕나무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 막 그때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신 거예요. 갖고 한 3주 동안 또 고생하셨거든요. 이거는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 맞는 안정성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막 힘들 때도 막 계속 가시는 분 있잖아요. 막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계속 가시는 분. 혈압도 올리시고 나한테 부담이 많이 가실 수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추운 날, 너무 더운 날, 추운 날에 너무 하게 되면 심장이 쫄아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준비 운동 없으면 하시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날도 좀 쉬었다 하든지 탱탱할 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나 원래 새벽부터 운동했어. 이런 분들 있으세요. 그럼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남이 하는 너무 힘든 운동.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세요. 친구 따라 운동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내 페이스대로 해서 내가 스스로가 내가 힘들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친구가 힘들다고 하는 운동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낙상 위험이 있는 것도 안 되십니다. 내가 만약에 걸을 때 만약에 보는데 낙상의 위험이 있어. 약간 좀 불안한 것 같아 하실 때는 지팡이 잡고 걸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손 다 놓으시고 걸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낙상이 되시면 연령이 많을수록 고관절 골절 많이 발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거는 조심해서 하고 부작용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좋을까요? 저녁이 좋을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한테 맞는 거고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하시면 좋고요. 내가 좀 더 활력이 있는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막 이렇게 좀 생기가 좀 있는 시간인데 따라서 오후에 약속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운동하는 게 낫겠죠. 근데 어떤 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 그분들은 오후 되면 그냥 먼저 기운이 꺼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11시쯤 12시 사이에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햇볕이 없다.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바람직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정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가요. 방해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받아. 내 친구, 내 모임 이런 거 요 시간만큼은 안 하고 있어. 그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세 끼 먹듯이 한 끼를 더 넣는 겁니다. 운동을. 그 시간에는 나는 운동하는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신체 시계를 봤을 때 이때가 가장 활력이 있어 하는 시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운동은 이렇게 높게 목표를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단계를 내서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평상시에 3,000보를 걷는데 처음부터 10,000보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3,000보를 걸었다면 2,000보, 5,000보를 그리고 5,000보를 걸었다면 7,000보를 걸으시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려가시면서 달성하시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걸으시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할 때는 모든 운동이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천천히 걷기 하든 관절 운동을 하셔갖고 이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내 몸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마무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서 꼭 그 시간만큼은 제가 무리하지 않게 내 몸을 쉬거나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동 강도입니다. 운동 강도. 운동 강도는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82세 어르신인데 운동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어느 때는 막 15,000보 막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천천히 걸으시는 거예요. 운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시간은 막 2시간, 3시간 갔지만 운동이 안 되셔갖고 2년 전에 심근경색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죠. 나 운동 되게 많이 했는데 왜 내가한테 심근경색이 왔지?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너무 낮았거든요. 갖고 운동 강도는 약간 힘들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일상생활 수준과 고강도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편안하다, 심하다, 편안하다, 숨차다. 이렇게 약간 힘들다, 혹은 보통이다, 힘들다. 이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좋고요. 뭔가 강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이 강도는 친구 강도가 아니라 내 강도.
그거를 다시 한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옆 사람과 이야기가 가능할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강도로 천천히가 아닌 약간은 빠른 강도로 해서 하시면 좋다라고 하고요. 혹시 내가 혼자 해 운동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신나는 노래 따라 부르시면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이다 해서 힘들다 왔다 갔다 혹은 보통이다 해서 약간 힘들다 왔다 갔다 그 강도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하시고 그 중간은 약간 힘들다 거기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빈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합니다. 운동하실 때 이런 게 있죠. 월화수 운동하고 목금 토일 쉬고 월화수 운동하고 목금 토일 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월수금 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하셔야지 내 몸이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운동했던 거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하루에 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월수금 3일 혹은 뭐 4일 이런 정도 하는 것을 권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렇게 띄엄띄엄 그러니까 가끔 하루씩 걸러서 하시는 거를 더 권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칭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은요. 좀 큰 관절로 운동하는 게 좋으시거든요. 작은 관절보다. 그래서 큰 관절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혼자 서 있으면 상관없고 뭐 내가 서 있는 게 어렵다 할 때는 뭘 잡고라도 하시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잡고라도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한번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걸으신다고 하면은 발목부터 돌리셔야 돼요. 한번 돌려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네. 돌려보세요. 돌려서 발목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발목이 굳어 있으면 잘 낙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목을 돌려서 걷기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준비 운동할 때 발목 돌리는 거는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해요? 무릎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걸으시면 나중에 종아리, 무릎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키가 제일 크다고 느끼는 선에서 하셔야 돼요. 일단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쭉 세우시고요. 턱을 들어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트레칭을 했다면 그 스트레칭 한 상태에서 내가 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펴고 고개는 어떻게 살짝 앞을 봐야 되니까 살짝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 됩니다. 앞꿈치가 닿으시면 무릎 다 나가세요. 그래서 뒤꿈치가 먼저 닿아야 되고요. 내가 최대로 허리를 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나가시면 돼요. 쭉쭉. 그리고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시는 경우는 불안하신 분들, 낙상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모아서 걸으시는 게 좋고요. 앞을 보고서 충분하게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큰 키다 생각하고 쭉쭉 나가시고 팔도 흔들 수 있으면 쭉쭉 흔드시면 돼요. 지금 이 동작만 해도 내 몸의 전신을 다 움직인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할 건데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막 걸으시죠. 한번 잘 보세요. 걸을 때 내가 뭐 신고 걸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발 1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봐보세요. 신발을 이렇게 신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으면 좋겠다. 이렇게 꽉 신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약간의 발가락 여유가 있게 신는 게 낫겠다. 어떤 거 같으세요? 1번입니다. 이렇게 잘못 신으면은 당뇨 환자분들 벗고 난 다음에 더 막 문제 생기는 분들 많대요. 그죠? 그다음에 자, 구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런 신발이 좋겠다. 아니면 안정적인 운동화가 좋겠다. 운동화가 좋겠습니다. 그죠? 운동화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발목을 보호하라는데 이렇게 높은 신발이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딱 발목까지 있어서 움직일 때 편한 신발이 좋을까?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1번이 좋으신 거예요. 그죠? 발목이 위로 올라가면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돼서 다치실 염려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야 나는 어제 산 구두가 예쁘던데 편하던데 이 구두를 신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끈으로 딱 묶어서 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예. 2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번 가보세요. 어떤 신발을 신고 있으신지. 구두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꽉 끼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내가 나한테 편한 신발이 뭔지 선택하셔서 걸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걷는 방향은 일직선이에요. 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을 너무 반짝
대해서 그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허리를 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몸은요 펴지 않으면 앞으로 쏠리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펴지 않으면 난 맨날 펴는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라고 하는 건 중력이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 왜 이렇게 펴시려고 노력. 더 치면 또 안 되세요. 더 치면 더 젖어지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제일 길게 했다고 생각하시고 걸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안 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몸을 펴려고 노력하시고 벽 같은 데 있으면 벽에 딱 대서서 내 몸을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다른 건 없습니다. 나한테 맞게 어느 특정한 시간에 약간의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운동이고 그런 운동을 하면 뇌가 좋아지는데 뇌는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뭐까지 인지 기능까지 좋아지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거의 왔는데요. 박수 태조입니다.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혈액순환에 아주 좋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운전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즐기시 운동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편안한 운동 같은 어떤 옷이라든가 신발을 갖춰서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일 좋은 거 어떤 거? 걷기 운동도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요즘은 뭐가 많이 나와요? 프로에서 많이들 스트레칭 운동하는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선정하셔서 꼭 반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딱 잡고 운동하시라는 거. 나는 뭐 오전에도 하고 오후가 아니라 나는 4끼의 식사처럼 한 식사 시간을 딱 정해서 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라면 한 2층, 3층 정도는 걸어서까지 올라가시고 그다음부터 엘리베이터 타도 되니까 3층까지 괜찮아? 그럼 4층 한번 올라가 보시고 최소한 5층까지 한번 올라가는 거 해보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분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셔야지 운동하고 나온 이산화탄소 이런 게 다 배출되거든요. 안 그러면 내 몸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많이 보셔서 내 몸을 좀 더 많이 정화시키면 더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플 때 운동하지 마십시오. 안 좋을 때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냥 쉬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